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자탐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문항 1번, 그 다음에 중문항, 그 다음에 자탐 설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문항 1번은 적습니다. 소문항 1번은 적고, 소문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는 어떤 단어나 경계구역의 개수라고 적으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담화 작성할 때도 해당 영상과 같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경계구역의 개수. 일단 우리는 경계구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계구역.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로 따지면은 방호구역의 의미죠. 우리가 최근에 했던 포로 따지면은 하나의 방사 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죠. 일단 경계구역이라고 함은 수평적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수평적 경계구역. 그 다음에 수직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경계구역. 수평하고 수직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평에 대해서 설정 기준, 어떤 설치 기준을 얘기하면은 저는 256천을 외웠죠. 256천 무엇이냐?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까?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까? 단 하나의 층이, 그러니까 즉 500캡의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2개 층을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찮다라는 의미. 그래서 5가 여기도 쓰이는데 5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떻게 써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캡의 이하여야 하는데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일 것이다. 라고 정리. 이때 천이 쓰이죠. 단 특수대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내인 범위 내에서, 자 50m는 변함없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m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1000헤베 이하까지도 OK가 된다. 256천에 대한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 두 문자를 싸서 256천 만든 거 정리. 그 다음에 수직적인 경계구역입니다. 수직적인 경계구역이 어디에 쓰이나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설치 기준에 나오죠. 저는 개경승파를 외웠습니다. 이 개경승파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조건에서도 개경승파가 쓰이고, 플러스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라고 할 때도 이 해당 2개의 문항 기준에 대해서 개경승파가 쓰이는데 어떻게 정리를 따로 하냐? 계단, 그다음에 경사로, 경사로라고 하면 에스컬레이터도 얘기하는 거고요. 승강로, 로입니다. 로. 단 권상기 실도 되는 것이고, 파이프 피트 및 덕트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그러니까 수직거리 높이 45m 이하일 것이다. 그 다음에 지하층, 지하층의 계단, 계경이 나오죠. 지하층의 계단과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가져야 한다. 단 지하 2층 이상인 경우, 지하 2층 이상인 경우만, 그러니까 지하 1층이면은 어떻게 알아? 지상층의 수직적 경계구역과 동일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하 1층만 있는 경우. 지하 2층 이상이면은 별도의 경계구역을 봐라.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경계구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수평적 경계구역을 봤을 때는 50m 이하, 이거는 중요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600캡에 600캡에 자, 수직적 경계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45m. 가장 중요한 숫자로 꼽으라면은 600과 45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50m 이하, 이외에 계단층의 개경인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구에 가라. 지하 2층 이상인 경우에만 이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 계속 보다 보면 따라오고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숫자,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계구역을 활용해서 경계구역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 개수를 구할 때 필요한 숫자 600과 45.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잣단털비는 실수를 유발하죠. 실수를 유발.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유독 실수를 유발. 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화한기. 화한기는 뭐로 되어 있죠? 숫자도 있지만 말로써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 그 다음에 시선. 근데 이해와 시선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죠? 시험의 족보. 그러니까 시험을 냈던 기출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 시선을 갖추는 겁니다. 아무튼 실수를 유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개념을 정확히 잡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구역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수평적. 어차피 아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서 수평적 경기구역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쓰면 되고 제가 돌려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수평적 경계구역은 뭐 층의 바닥 면적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 뭘 빼준다? 수직적인 경계구역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 제외하는 장소가 나왔다라고 하면 빼주는 겁니다. 빼줘. 2층의 바닥 면적이나 뭐 어떤 바닥 면적, 어떤 면적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에는 빼주는 것인데 왜 수직적인 거를 빼주냐? 중복되지 말라고. 중복된 바닥 면적을 우리는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과 수직적으로 나눈 거고 수평을 볼 때는 수직적인 요소를 빼줘야 하는 것이며 감지기를 설치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도 빼줘야죠.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고 푸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어떻게 냈냐? 너가 말하는 문제의 의도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래. 그럼 오케이야.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야. 근데 아파트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됐어? 동해 배치 현황은 따지지 않고 우리는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동을 빼내는 겁니다. 하나의 동을 빼냈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옥탑이 있는 것이고, 자, 30층이죠. 여기서 1층까지,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권상기실로만 사용된다. 그러면 얘는 잘라지는 것이고, 여기에 어디에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권상기실이 있는 겁니다. 권상기실 어떻게 생겼죠? 평면도를 보시면은 뭐 이게 로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에 권상기를 놓은 다음에 도르래처럼 생겼죠? 뭐 이게 모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조그만 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밑으로 이 승강기가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권상기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30층 각 세대 4개씩 있어.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주차장이야. 라고 정리. 그러니까 지금 이 동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지하 주차장이 요렇게
있는 거죠. 동이 다시 이 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고 지하 주차장은 요만큼을 차지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정리. 그런 다음에 지금 하나의 층을 봅시다. 하나의 층을 봐요. 하나의 층을 봤을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대, 잠깐, 여기 세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부속실, 계단입니다. 여기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부속실, 계단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있냐? 자, 1층부터 30층까지 있다. 뭐당? 동당 이렇게 있다. 이 구조가. 자, 그럼 옥탑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옥탑층은 지금 개방된 공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오픈이야. 오픈.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세대였죠? 잠깐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원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권상기실,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어떤 뭐 필로티는 아니고 어떤 바닥의 공간이 있고 바닥 슬라브가 있고 여기 계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위에 보시면은 평면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슬라브가 있습니다. 천장 슬라브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내려가 있고 얘는 올라가 있고 얘는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어디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정면도로 봤을 때 정면 배치를 봤을 때는 얘는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권상기질이다. 옥탑층에 설치된 권상기질이다. 얘는 세대는 없고 세대 없죠. 여기 누가 살아요? 세대는 없지만 뭐가 있다? 권상기실이 있다. 자, 세대는 없습니다. 권상기실로만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는 없습니다. 세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정리.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수평적 경계 구역을 적어줍니다. 수평적 경계 구역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직적인 요소를 빼주고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를 빼준다. 왜?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지금 층의 바닥 면적 550이라고 했죠. 자, 일단 수평적 적으신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지상이라고 먼저 적는 겁니다. 지상층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를 시작하겠다. 자, 550회배입니다. 그러면은 수직적인 경계구역 어디가 있죠? 계단하고 승강기가 있죠. 승강로. 지금 몇 회배죠? 각 층의 계단 면적 15. 자, 15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부속실은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승강로 10. 그럼 이것에 따른 제가 직접 계산기를 550 마이너스 500이네요. 500캡입니다. 500캡에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왜 부속실에는 설치합니다. 부속실에 감지기 설치해. 근데 여기가 부속실이 설치된지 어떻게 알아? 이 부속실은 지금 보이시죠? 지금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됐다고 했죠.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가 됐다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여기 부속실이 있고 계단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실. 여기에 어떤 부속실에 문이 있는 거죠. 여기 계단실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실과 부속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노대죠. 또는 노대. 뭐와? 외기와 통하는 부속실이나 노대. 근데 이 특피계에 대한 설치 기준, 점검 실무 행정을 준비하시면은 설치 대상이죠. 설치 기준은 너무 많고요. 설치 대상, 설치 기준도 외웠었는데 일단 지금은 설치 대상만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1층 이상인 특수도대. 2번.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설치해야죠. 그럼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판매 시설에 계단 중 1개 이렇게 설치 대상. 단 설치 제외도 있죠.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400캡의 미만인 층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시 바닥면적 400캡의 미만인 층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 복도식 공동주택입니다. 각 복도식 공동주택인 경우엔 제외.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설치 제외가 되는 것이다. 특비기를 설치했다라고 하니 부속실이 설치된 건데 이 부속실에도 감지기를 설치하니까 이 제외에도 부속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층의 바닥 면적이 550회배라고 하면은 계단과 승강로를 고려해서 우리는 500회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개 층의 수평적 경계구역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500회배를 뭐로 나눠놨죠? 60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절상한 한 개가 되는 것이다. 근데 뭐당? 층당. 한 개인데 층당. 자, 한 개 층. 근데 우리가 지금 5개 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개 동에 30개 층. 30개 층. 30개 층은 뭐가 있죠? 동이죠? 동. 곱하기 몇 개 동이죠? 5개의 동. 다 일단 지금 지상층만 보고 있습니다. 지상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기까지 했을 때 150개가 나오게 됩니다. 150개. 뭐만 했을 때? 지상층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로 넘겨서 지하층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상층인 경우에는 150개가 나왔죠.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3,500이라고 있고, 이에 따라 똑같이 15 곱하기 2에 더하기 10에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5개의 동이 들어가야죠. 5개의 동. 그러면 이것에 따른 숫자는, 자, 50에 25 250이죠. 250입니다. 그러면 3250회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한 개 층의 경우 수평적 경계구역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고, 지하의 경계구역, 경계면적은 3250. 3250회배에 따른 층이고, 이게 몇 개 층이냐? 3개 층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따른 우리가 경계구역을 정해줘야 되죠. 600입니다. 600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경계구역은 6개입니다. 절상에서 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4개 층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18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였냐?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거는 쇼가 아니고 수평적 중에서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는데, 지상은 150개가 나왔고 지하는 18개가 나왔어. 그럼 이게 두 개를 더해주면은 168개의 경계구역을 가져.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수평적만 구하는 게 아니야. 수직적인 경계구역도 구하는데, 지금 지하 1층이 아니고 지하 3층이니까 어떻게 된다? 얘도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나눠줘야 돼 라고 정리. 그럼 수직적인 것 중에서 지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상층. 하나의 층고 3.5죠. 3.5 곱하기 31이 되는 것입니다. 왜 30이 아닌데, 30까지는 뭐다? 세대. 한 개 층은 뭐다? 옥탑층. 우리 옥탑층에 대한 그림 같이 그려봤죠? 거기도 높이만큼 정면도로 봤다라고 했을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높이까지 우리는 고려해 준 겁니다. 고려. 여기까지 고려해 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옥탑층에 대한. 근데 왜 저기는 안 해줬어요? 수평적인 거는 왜 안 해줘요? 여기에 세대가 없잖아요. 이거는 수평적인 경계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경계구역을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뭐야? 외기에 통하는 개방 공간이 뿐더러 천장이 없어 라고 보고, 수평적인 경계구역은 아니지만
수직적인 경계구역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높이까지 고려, 그러니까 한계층에 대한 높이, 옥탑층에 대한 높이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이 된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것을 절상하면은 3개입니다. 3개. 근데 이 계단, 지상층인 경우는 하나의 계단이죠. 한 개의 계단, 한 개의 계단이고, 이 한 개의 계단인데 지금 우리는 한 개의 동에 2개의 계단이 있다고 했죠. 2개의 계단이 있다고 했죠. 한 개의 동에. 그럼 너희들을 곱해줬어. 그러면은 6개가 나와. 뭐당? 동당. 지금 지상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6개가 나와, 하나의 동에. 여기까지 나오고, 지상층. 근데 너희가 지금 몇 개 동이야? 5개 동 있죠? 그래서 너는 지금 30개까지 정리. 일단 정리. 6개 동. 지금은 6개 동별. 근데 5개 동이 있으니까 30개까지 정리. 이건 지금 지상층이었고, 지하층을 우리는 알 거야. 그러면 똑같지. 45m에 지금 천장의 높이 5죠. 5m죠. 근데 곱하기 3개 층이죠. 그럼 이것에 따른 건 당연히 한 개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계단이 되면 너희들을 2개의 계단으로 본다. 뭐에 따라? 동에 따라. 그럼 계단 없어지면 동이 남죠. 그럼 너는 2개네. 뭐당? 동당 2개네. 근데 너희 2개 동당인데 지금 몇 개 동이야? 5개 동이야. 그럼 10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에 대한 이거 2개가 지금 뭐다? 계단이다, 계단. 근데 우리는 계경승파, 수직적 경계구역 계경승파 봤죠? 자, 승강로, 승강기, 또 권상기 실이 있는 게는 권상기 실의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구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하나당 몇 개가 있죠? 하나의 동당 2개가 있죠. 근데 너희가 지금 5개 동이다. 라고 봤을 때 10개다. 라고 정리. 그러면 30,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수직적인 경계구역, 지상, 지하까지 해서 또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총 몇 개죠? 50개가 되는 겁니다. 50개. 그러면 너하고 너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총 218개가 되면서 해당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 때 왜 권상기실, 이 승강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에 이렇게 모터가 있고요. 모터가 있고 여기에 로프 구멍, 슬리브가 그러니까 타설할 때 매립을 시켜놓습니다. 자, 이렇게 천장 슬라브가 여기까지 있고 여기 천장에 이 건상기실 보이시죠? 건상기실 천장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감지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는 지금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감지기 설치를 어디다가 하냐? 여기 밑에다가 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건상기실 천장. 왜? 화재가 난 경우는 여기로 통해서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가정. 그래서 감지기 설치를 여기 건상기실에다가 하는 겁니다. 건상기실 천장은 있으니까 이 밑에 층은 바로 밑에 층은 뭐야? 옥상 펜스가 쳐져 있는 그냥 개방된 공간이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 실이 있고 여기 천장에 감지기를 설치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뭐다? 끊어서 보지 않습니다. 끊어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애초에 지하층의 경우, 자, 계단과 경사로에 한해, 지하층의 경우 계단과 경사로에 한해서는 별도의 경계 구역을 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그러니까 지하 2층 이상인 경우, 지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봐라. 계단과 경사로는. 여기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승강기, 권상기실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끊어서 보지 않는다까지 정리. 왜? 우리는 기준을 말로써 기준을 다 얘기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소문항 1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문항 2번입니다. 감지기 종류별 최소 설치 개수를 구하시오. 설치 개수.
일단 우리는 이 표를 알고 있어야죠. 어떤 표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와 높이에 따른 바닥 면적, 그러니까 담당할 수 있는 바닥 면적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차보정입니다. 제가 외운 스타일대로 적겠습니다. 그다음 1212 특일리입니다. 그 다음에 4m 미만, 그 다음에 8m 미만, 그 다음에 내화구조 기타구조입니다. 내화구조 기타구조. 그 다음에 구질 70, 60에 30에 30에 15, 20에 15 땡땡. 그 다음에 50에 40, 50에 40, 40, 45에 35, 45에 35, 그 다음에 30에 25, 30에 25, 그 다음 35, 25 그대로. 자, 여기까지 암기하셔야죠. 암기법이 있습니다. 구질구질. 그 다음에 이거 똑같다. 이 부분은 좀 특정하게 우리가 외워줄 필요가 있는데 15, 15로 끝난다는 거 암기. 그 다음에 50, 40, 90에서 파생이 됐다. 그 다음에 50, 40, 30, 25로 끝난다는 점. 얘는 15로 끝난다는 점, 얘는 25로 끝난다는 점. 자, 이거 같다. 이렇게 정리. 암기법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내화 구조냐, 기타 구조냐, 높이 4m 미만이냐, 8m 미만이냐. 근데 이거는 뭐죠? 부착면입니다. 감지기를 부착하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그것에 따른 담당할 수 있는 바닥 면적입니다. 해배. 자, 이렇게까지 암기표 정리. 그 다음에 소문항 2번을 풀 때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감지기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에도 따로 별개로 있죠. 저는 어떻게 외웠냐? 광공 아세안 고장 신호입니다. 자, 감지기 신호 방식은 자동화된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기에 따른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에 따를 것이고, 감지기가 고장난 경우에도 그 해당 감지기 회로는 정상 작동을 할 것이다. 광전식 공기비평과 아날로그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대 내부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정리. 관공화재형 고장신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의 내용입니다. 자, 차동시계 스포트형 1종 각 세대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대의 구조를 모르죠. 세대의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풀면서 그 전 문제, 그 소문항 1번에 대한 문제를 보실 때 원래 각 세대별로 경계 구역을 나눠주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실무적인, 그러니까 실제 적용하는 현장적 느낌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그때는 각 세대별로 경계 구역을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품에 있어서 각 세대의 구조나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 각 세대는 구조와 무관하게 면적만 일단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각 세대별 경계 구역으로 나눠주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우리는 600해배를 통해 하나의 경계 구역을 구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세대의 구조를 모르고요, 면적만 고려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화 구조인 건 알겠어. 내화 구조라면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 지금 반자가 있나요? 세대에 반자가 50cm, 그러니까 0.5m가 있습니다. 근데 지상층의 층고가 3.5m. 0.5m를 빼줘야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부착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각 세대에 바닥이 있고 지금 천장 슬라브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반자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 여기에 조명이나 감지기가 달리는 것이고 막 배선들이 있죠. 스프링클러 CPVC도 지나가고 아무튼 이것에 따른 높이가 지금 0.5m이고 너희들의 이 천장 슬라브부터 바닥 슬라브까지의 높이가 3.5m라고 하면 이 감지기의 부착면의 높이는 3m가 되는 것이 맞네.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죠. 3m입니다. 자, 3m. 자, 3m이고 내화 구조야. 차동식 몇 종인데? 1종이야. 그럼 90이네. 아, 90해배만큼의 담당 면적이야. 근데 각 세대가 120해배래. 우리 면적만 따지기로 했잖아.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야. 뭐에 따라?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 그대로 끌고 와봐. 두 개에 따른 세대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몇 세대가 있죠? 하나의 동에 몇 개의 세대가 있냐? 하나의 층에 4개이고 30개 층입니다. 120이죠? 근데 지금 너희들 몇 개 동이야? 5개의 동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12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죠. 나중에 답 적을 때, 답 끝 적을 때, 차동식 몇, 뭐 지금 광전식 몇, 정원식 몇이라고 세 줄을 이용해서 적고, 답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칸 띄고 끝이라고 적으면서, 해당 문제를 마무리 주시면 되는데, 이거에 따른 개수는 지금 1200개입니다. 모다너가 차동식 스포트형의 1종 각 세대마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단 구조를 따지지 않고 면적만 따진다고 했을 때는 너희들은 1200개가 된다 라고 정리. 그 다음에 계단 및 부속실 승강로죠. 자, 일단 우리는 부속실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속실 각 층별로 있죠. 몇 회배야? 10회배만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무엇을 설치한다라고 광전식이네요. 광전식 스포트형 몇 종? 2종. 광전식 스포트형을 구한다. 이거 별개죠.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이거 빛광자입니다. 연기에 한쪽 면 송강부와 수강부가 있고 빛을 쏘는데 연기에 의해서 얼만큼 얘네들이 떨어지냐, 얼마나 이 수강부가 빛의 양을 줄어들게 만드냐, 연기에 의해서 이것에 따라 감지하는 것이 광전식이고 그것이 연기 감지기입니다. 자, 1, 2종, 3종이 되고요. 천장 부착 높이 4m 미만에 20m 미만, 150에 75에 50에 따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감지기의 부분으로부터 그 해당 부분의 경계구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가 30m 이하. 다시 보행거리죠. 모인 경우에 복도와 통로인 경우 보행거리 30m 이하. 단 3종인 경우에는 15m. 그 다음에 계단과 경사로입니다. 계단과 경사로인 경우에는 수직거리가 15m이고 3종인 경우에는 10m. 다 가렸네요. 아무튼 이 부분까지 정리. 복도 통로인 경우에 보행거리 30m이고 3종인 경우에는 15m. 계단 경사로.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거리 15m마다 3종인 경우에는 10m. 이렇게까지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부속실입니다. 부속실은 각 층별로 있죠. 근데 10회배죠. 자, 지상층인 경우입니다. 자, 부속실 지상층인 경우에는 지금 각 지상층의 친구가 3.5m, 그럼 4m 미만이네요. 얘는 일단 반자가 없다라고 했죠. 자, 4m 미만이고 너가 지금 2종이야. 그럼 150이네. 자, 150회배야. 근데 너가 지금 하나의 층에 부속실이 2개가 있지만 하나의 부속실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10회배가 되는 것이네. 그럼 너는 어차피 1개가 되네. 그럼 1개 곱하기 2개를 해줘야 너가 층당 개수가 되는 거네. 맞죠? 그 다음에 2개에 따른 층수인데 곱하기 30개 층이잖아. 뭐에 따라? 동에 따라. 근데 너희들 몇 개 동인데? 5개 동인데?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300개가 되죠? 300개.
자, 지상층만 따졌을 때, 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도 있겠죠. 계단이 지하에도 있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를 탈 때 계단도 있고 부속실도 있고 승강기도 가죠. 근데 여기 지상층의 친구 5m입니다. 5m. 그럼 얘는 아니고 얘네요. 75네요. 75로 나와주는데 얘가 지금 하나의 부속실만 따졌을 때 10이고 어차피 너는 한 개네. 근데 하나의 층에는 몇 개가 있냐? 5개의 동이니까 하나의 동에는 2개가 있지만 너가 지금 5개의 동으로 되어 있잖아.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죠. 10개. 하나의 층당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층당 10개. 근데 너가 지금 3개 층이잖아. 그래서 30개까지 정리. 그러면 300개, 30개 더해줘서 너는 330개가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중에 더해줘야죠. 계단과 승강로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부속실 구했어. 그럼 너 이제 계단에 대해서 구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계단도 지상, 지하로 나눠줘야죠. 지상. 얘는 15m입니다. 왜 15m예요? 그리고 얘는 별개로 나눠줘야죠. 지금 썼다시피 지상층과 지하층은 별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경계구역을 그렇게 나눴잖아. 경계구역을 그렇게 나눴잖아. 자, 15m입니다. 왜 15m냐? 계단과 경사로의 경우 수직거리 15m입니다. 3종인 경우에는 10m지만 3종은 볼 필요도 없고 15m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 자, 지상층이니까 3.5m가 되는 것인데 너도 31개 층이네. 왜? 자, 30개 층은 세대고 플러스 1도 있지. 왜? 얘는 옥탑층이니까 전문제 풀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 31개야. 그럼 너희들을 해주게 되면은 절상한 8개가 나와.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의 동당 2개가 있네. 그럼 16개의 동이 돼버려. 근데 너희가 지금 5개의 동이잖아. 그래서 너희는 지금 80개가 돼.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정리. 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도 15m 그대로 나눠줍니다. 왜 나눠주나요? 경계구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왜냐? 지하층의 경우 개경인 경우에만 별도의 경계구역 한다 했으니까. 왜냐? 지하 1층은 제외. 지하 2층 이상부터. 근데 지하층의 친구 5m이고 이게 지금 3개 층이죠. 그럼 너는 한 개가 되는 것인데 하나의 동으로 봤을 때 너희는 2개가 되는 것이고 2개에 따른 동이 되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몇 개의 동으로 되어 있어? 5개의 동으로 되어 있죠? 10개죠?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개하고 10개 80개하고 10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 계단에 한해서는 90개가 되겠다. 정리. 자, 승강기 데려와. 승강기 한번 하겠습니다. 승강기가 된 경우 승강기는 지금 각 동에 승강기는 제가 관상기실 그림 그려드렸죠. 여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로프 있고 여기 천장에 나는 것이죠. 여기 천장에. 자, 승강기는 지금 2개입니다. 뭐당? 동당. 근데 동이 몇 개야? 5개. 동이라고 하면 이제 10개가 되는 것이죠. 10개 고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더해. 각 숫자들을 더해준다라고 했을 때 부속실의 개수. 계단실에 한해서는 지금 90개. 그 다음에 너희는 10개. 이렇게 해서 지금 430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광전식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지금 하나의 층에 바닥 면적 몇이죠? 3,500입니다. 근데 너는 지금 뭘 할 건데 정원식 스포트형의 특종이야. 특종. 자, 3,500 마이너스. 우리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을 구해볼 겁니다.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을 같이 구해볼 겁니다. 초점이 좀 맞나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을 볼 때 지금
계단실과 부속실, 이 승강기, 승강로를 다 이 바닥 면적들을 더해준 것을 다 빼줘야 됩니다. 빼줘.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알다시피 5개의 동이 있고 이 전체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여기서 2개씩 내려가는 것들을 빼줘야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과 부속실, 승강기 2개씩 있죠. 그림 그렸다시피. 그럼 2개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숫자로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실은 15죠. 지금 하나의 동의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10이죠. 10이죠. 하나의 동의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5개 동, 5개 동을 구할 거야. 그래서 지금 10개를 미리 해줬네요. 그럼 10개가 맞죠. 근데 우리는 2개 나눴으니까 5개 동이야 라고 정리. 그럼 이것을 빼주게 되면 뭐가 됐든 그건 안 될 겁니다. 5번 안 될 겁니다. 하나 2층에 2개가 되죠. 하나 2층에 2개, 하나 2층에 2개가 나온다. 하나 1층에 2개. 어떻게 2개가 나오냐? 3150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거 육안으로도 구할 수 있죠? 20, 20, 30, 70, 5개 동 350이네요. 그래서 나오네요. 그래서 3150 해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층 경계구역을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경계구역 구하는 게 아니니까 3150, 3150이 나오고 얘를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 얘를 3000과 150회배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 나눠줘요? 얘는 왜? 지금 그 위에 층에 지상층인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다시피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였죠. 습식은 뭐하죠?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죠. 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연동이 되지 않는다. 지상층은 습식이니까. 근데 지금 지하층의 경우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이고 얘네들은 감지기와 연동하죠. 감지기와 연동합니다. 어떻게 연동을 해? 교차회로 방식으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너희들은 연동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 자담설비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등이나 제연 설비가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해당 방호 구역과 방수 구역 또는 이 제연 구역이 경계 구역이 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층은 습식 스프링클러 감지기와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안 썼고 신경은 안 썼고, 지하층인 경우에는 준비작동식 감지기와 연동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으로 쓰이는 것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층입니다. 하나의 층. 하나의 층에 3150.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지금 감지기를 설치 재배하는 장소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부속실, 계단실, 승강로에 대한 감지기는 따로 설치했으니까 이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빼준 거죠. 5개 동까지 해줘서 3150. 이거는 하나의 층. 그래서 얘네들을 3000과 150회배로 나눠준다. 왜 나눠줘요? 자, 3000회배를 갖고 왔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정원식 특종이죠. 정원식 특종인 경우에는 정원식 특종입니다. 정원식 특종 높이 봐야죠. 높이 반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5m죠. 그럼 8m 미만의 정원식 특종을 보는 건 내화 구조를 보는 것이고 35가 되는 것이네요. 35. 35의 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개수는 86개가 나오고요. 교차회로 방식이니까 2개를 곱해줍니다. 그럼 170이죠? 자, 나머지 하나 더.
150헵에 대한 방호구역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방호구역이야. 내가 처음에 했던 이 두 개, 하나의 층에 두 개였다고 한 거, 이제는 경계구역이자 방호구역이 되는 거야. 왜? 해당 의미에 의거해서. 너도 35회배로 나눠줘. 그럼 5개가 나올 거야. 근데 너희도 2개야. 왜? 교차배로 방식이잖아. 라고 정리. 그럼 10개.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180이 죠 뭐당? 하나의 층당. 근데 3개 층이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6에 4에 5죠? 546입니다. 546개. 자, 각 그 종류별로의 지금 개수가 다 나왔죠? 답 적으시고 3개를 적으시고 여기에 한 칸 띈 다음에 끝. 7하고 적으면서 해당 문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문항 3번입니다. 잡담 설비 신경 쓸 거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계구역을 우리는 문제 1번을 통한 경계구역의 개수를 지금 참고하고 푸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나눠지냐? 공지응, 경표, 공이 됩니다. 공통, 지구, 응답, 경종, 표시 등 공통선. 왜 공통선이야? 문제상에 경종과 표시 등은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한다고 되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나왔고요. 공통은 어떻게 되냐?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에 화환기 내용에 그것이 있죠. 하나의 공통선. 하나의 공통선은 7개의 경계구역, 7개의 하나의 공통선 7개의 경계구역을 담당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점검 실무 행정을 볼 때도 하나의 공통선을 제거하여 7개의 경계구역 이하로 단선 표시가 뜨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구, 응답, 경종 표시 등 경표공이 있고요. 공통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구한 경계구역 개수가 216개가 나오는 218개입니다. 그래서 얘를 7개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절상한 32개가 됩니다. 지구는 경계구역의 개수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고요. 경종인 경우가 이제 좀 어렵죠. 왜냐? 우선이냐? 일제냐? 자, 근데 지금 일제가 아니죠. 일제인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일제인 경우에는 하나예요. 전층에 다 올리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일제가 아니죠. 왜? 공동주택 16층 이상이잖아. 공동주택 16층 이상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선이야. 자, 우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상층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지상층의 개수 31개입니다. 31개이고 지하층은 하나로 묶이죠. 지하층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상층입니다. 근데 이 지상층의 개수가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곱하기 5개가 있죠. 그럼 너희들은 151개가 되겠네. 여기까지 정리. 지하층은 하나입니다. 지하층은 일제, 그러니까 일제히 한 번에 단번에 경고를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상층별로 각자 개별적으로 배선을 해줘야지 뭐 1층에서 화재가 났다, 2층에서 화재가 났다 라고 했을 때 각선의 단락 또는 단선의 지장이 없이 각 층에 경보를 울릴 수 있겠죠. 그래서 151개. 왜냐? 동이 5개니까 지하층은 1개고 자, 표시등 1개입니다. 경표공 1개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교차회로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차회로 방식. 이 교차회로 방식을 지금 보실 때 교차회로 방식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오동작 우려가 없는 경우. 오동작의 우려가 없다. 어떻게 되었죠? 축복이다. 정광분다. 라고 되었습니다. 축복, 정광분다. 아날로그식, 그 다음에 축적형, 복합형,
정원식 감지선형, 광정식 분리형, 분포형, 다신호식입니다. 압축복, 정방분다. 이 경우에는 오동적의 우려가 없다. 오동적의 우려가 없는 감지기라고 보고 교차 여러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그리고 플러스 연기 감지기도 교차회로 안 합니다. 연기 감지기가 교차회로 안 합니다. 연기 감지기를 만약에 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했다라고 하면 교차회로 방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원식 스포트형 특종이니까 교차회로 방식을 고려해서 3,000과 150 방호구역 또는 경계구역을 나눠서 우리는 계산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문항 3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을 구하라. 우리가 성문항 3번을 풀면서 아니죠. 성문항 2번을 풀면서 이제 경계구역 또는 방호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죠. 어떤 경우죠?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등 제연 설비인 경우에 얘네들이 감지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방호나 방수나 제연이 경계구역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단 습식은 없죠. 습식은 지금 감지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은 550평이고요. 그 다음에 제외 장소를 빼줘야 하는데 이 제외 장소가 무엇이냐? 자, 계경승파죠. 그대로 오는 겁니다. 부속실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죠. 더하기 10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지금 35가 되나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의 층에 두 개가 있죠. 그럼 너희는 70회배가 되네. 그럼 너가 제외할 수 있는 공간의 총 해배수가 되네. 그럼 너희들을 만약에 빼줬다라고 하면 480회배가 되네. 480회배가 층인데 얘네들은 나눠줘야 되네. 하나의 방호구역 몇이죠? 3000이죠. 600 경계구역이고요. 3000회배가 되는 것입니다. 3000회배. 600회배 아닙니다. 600회배 아닙니다. 3000입니다. 자, 이것에 따른 한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층에. 그것도 지금 하나의 층이고 이거는 이게 다시 한계야. 이게 층에 곱하기 30개층이야. 하나의 동에. 근데 5개의 동이야 라고 했을 때 150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는 뭐다? 지상층이다. 왜냐? 지상층에는 뭐니까? 안 보였죠? 150개야. 지상층이야. 여기까지 구한 거는 근데 뭔데? 너희가 습식이잖아. 라고 정리. 자, 이제 지하입니다. 지하는 뭔데? 준비작동식이야. 준비작동식의 방호구역 3000이죠 어차피.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3500에 빼줄 거야. 너희들도 똑같아. 똑같은데 35에 몇 개를 빼줘야 되죠? 10개가 있죠. 그럼 이것에 따른 350을 빼주면 3150회배가 나오고 이것을 3000으로 나눠줘야죠. 얘는 경계구역 구할 때 했죠? 그럼 2개입니다. 모당 층당. 그러면 이 2개에 대한 층 가지고 오고요. 자, 3개의 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150과 6개. 그래서 156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4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탐설비 속임수 많습니다. 왜냐? 말을 풀어서 풀다 보니 속임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풀었던 자탐설비 기준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3000, 뭐 600이 아니라는 거. 자, 이 3000을 했을 때 왜 3000인지 아시죠? 유수검장치 또는 방어구역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은 3일 자유실조죠. 3일 자유실조 암기 방법입니다. 이게 3000이었죠. 그래서 3000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무조건 갖고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탐 설비에 대한 내용을 한 문제에 꾹꾹 눌러 담았고요. 자탐 설비에 대한 내용은 이 한 문제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